그럼 연립일정 완성식 오늘 활용할 건데 풀이 안 해요. 네, 풀이는 이거부터 하고요. 봐봐요. 지금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해결 순서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맞아요? 보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왜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오늘 나갈 건데, 자 지금 보면 문제 해결 순서라고 되어 있고 뭐 미지수를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크게 안 읽을 거예요. 왜 안 읽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거기에 메모될 수도 있어. 문제는 뭐냐면 활용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머리를 짱구를 굴려보고 많이 써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자, 활용 파트의 메인은 뭐냐? 자, 활용 파트의 메인은 결국 그거예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나이 문제 이런 거 있죠. 나이 문제. 뭐 몇 살 먹었더니 아버지가 내보다 이제 두 배가 됐다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나이 문제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활용 파트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미 풀 수 있는 형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3, x-y는 뭐 1. 이렇게 반정식. 요거 풀 수 있잖아. 이거는. 맞아요? 요까지 만드는 게 메인이에요. 요거 우리가 풀 수 있거든. 요 윗단계에서 우리가 막히는 거야. 맞아요? 왜 막힐까? 길게 문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라는 건 어떤 마음가짐? 그래서 활용 문제 모든 데 다 통용하는 얘기다. 자, 뭐냐면 결론은 뭐냐? 지금 글을 식으로 옮기는 게 메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을 하고 있지 국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글로 나와 있는 문장제에 있는 문장제로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식으로 옮기는 게 메인이야. 오케이?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글로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장제로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뒷받침이 되고요. 이해력이나 사고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요구된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책을 만드는 맞아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연립이차 완성식을 활용하려면 읽어볼 때가 아니고 지금 집에서 책 구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래. 그래서 실제로 논술이나 책을 많이 읽거나 글쓰기 했던 애들은 많이 했던 애들이 이걸 잘해요. 문장제가 원래 그래.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책을 읽고 이 문해력을 늘릴 수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영욱이 뭐 해야 돼? 씨를 네? 싫다고요? 아니 씨를 아니 시도 결국 글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저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또 안 되겠으면 구체화시키는 게 메인이라고 잘 들어요. 지금 활용이라 나와 있는 거 연립 1차 완전식의 활용이라 되어 있지만 나중에 되면 뭐가 나와? 1차 완전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2차 완전식의 활용, 2차 함수의 활용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 모든 건 다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체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제일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글로 되는 걸 또 뭘로 한다? 이 그림으로 옮기는 게 먼저 메인입니다. 그림으로 옮기는 거. 그림은 뭐가 있어요? 그래프도 있고요. 표도 있고요. 또 가식화가 좋은 가식화된 어떤 해석이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요까지가 메인이야. 내가 활용할 때는 딱 요 말밖에 안 해요.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해야 돼. 이제 내가 지금 계속 활용 문제 앞으로 풀어볼 거지만 문제는 이해해야 돼. 이해하려면 문해력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니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책 들게 안 했죠? 하물며 웹툰도 안 했죠. 웹툰도 읽으면 좋긴 해요. 왜냐면 웹툰 읽으면 뭐가 돼? 사건이 인물의 구조가 싹 그려지잖아요. 투 웹툰 모른다고요? 네이버 검색하고 오세요. 웹툰이라도 읽으면 인물의 구조가 싹 그려지거나 또는 인물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어떤 예상도 가능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웹툰도 안 읽잖아요. 읽을 수 있겠지. 근데 좀 읽으세요. 뭐든 간에.
이게 안 됐으니까 오늘 되게 구체하고 단순화 같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쌤이랑 같이 활용 문제 풀면서 구체화시키고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모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그래프랑 표, 가식화된 해석이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지금 1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1번에 지금 뭐라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7이고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의 수의 27이 더 크다고 한다. 이때 처음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자 일단 첫 번째 처음의 수를 구해야 되네요. 처음의 수. 그 처음의 수를 우리가 보통 모르니까 네모 또는 우리가 이걸 x로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처음의 수인데 봐야 두 자리의 자연수지. 그럼 뭐야? 이게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두 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10의 자리에 있는 수를 우리가 x로 적고 이를 y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 되고 y가 9가 되는 건 뭐야? 얘 답이 뭐 되는 거겠지? 19가 되는 거겠지? 맞니? 자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모르는 게 두 개니까 하나는 x, 하나는 y로 잡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 마침표에 유의하세요. 또는 쉼표.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7이고 7이고 뒤에 이렇게 표시하세요. 7이고 뒤에 잘 들어. 7이고 뒤에 쉼표 이렇게 있지.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게 뭐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쭉 나와 있지.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17이 크다고 한다. 크다고 한다로 끝났지. 마침표로 여기 이렇게 또 끊으세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활용은 조건과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나와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요거 두 개. 첫 번째 식 봅시다. 첫 번째 조건 1번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7이다. 무슨 말이야? 얘랑 얘랑 더한 게 7이라고. 첫 번째 식 바로 나오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이 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문제 잘 보면 조건도 몇 개가 나온다고? 두 개라고. 여러분들 뭐야? 조건 두 개를 찾고 그걸 식으로 옮기는 게 끝이에요. 자 2번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뭐겠냐? 요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맞니? 맞아? 그러면 그 바꾼 수는 자 처음 수랑 바꾼 수. 잘 봐요. 바꾼 수는 뒤에 는 동그라미 하세요. 는 동그라미 하세요. 는. 자 는 이, 가. 요 네 개로 끝나는 것들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나는 남자다. 뭐야? 나는 남자잖아. 맞아요? 그럼 뭐야? 주인공이 남자예요? 나예요? 남자.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걸 여러분들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주어로 배우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남자다면 뭐야? 는으로 끝나는 이 나가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은는 이가로 끝나는 여기가 주인이죠. 주인공이라고 주인공. 주인공인데 은는 이가로 끝나는 거는 영어 수학에서는 등화랑 똑같이 끝나요. 나는 남자. 오케이? 맞아요? 그럼 봐라. 지금 이 글로 된 걸 잠깐 그러니까 글로 된 걸 식으로 옮기는 게 메인인데 여기 중간 과정 한번 거칠 거예요. 잘 봐요.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숫자의 바꾼 수는이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크다고. 바꾼 게 얘보다 27이 크다고. 근데 뭘로 끝내야 돼? 등호가 있는 등식으로 끝나야 되죠? 그럼 어디 27을 더해야 될까? 잘 봐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봐요. 뭐가 커요 지금? 바꾼 수가 커요? 처음 수가 커요? 바꾼 수가 크잖아. 그냥 등식이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어디 27 해야 돼? 여기 더 해야 되지 27. 아니? 이게 지금 중간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글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니? 글로 쓰면. 그냥 바꾼 수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야. 바꾼 수는 처음 수에 더하기 27 한 거랑 같다. 이게 중간다리라고. 중간다리.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온전한 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아니 끝이에요. 근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러면 yx는 xy 플러스 27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얘를 요런 느낌으로 보고 쓴 거지만 마치 뭐처럼 보여요? x 곱하기 y로 보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돼? 얘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들이 봐도 헷갈리지 않게끔 식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니? 10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x. 이러한 과정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면 활용은 끝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온전한 식을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니? 10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x는 1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에 플러스 27을 더하고 식 됐죠? 맞아요? 그럼 이제 뭐가 됐어? 잘 봐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얘 둘만 나왔어. 얘 활용 풀 수 있겠냐 없겠냐? 활용할 수 있어. 이거 푸는 거야.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지워 안 돼? 안 되는 거야. 뭐 목에 벗어 스트레칭 하는 거야. 뭐야? 돼요 안 돼요? 이거 푸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활용 전 단계인 연립과 관형식의 풀이로 넘어가야 돼요.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0y 플러스 x는 10x 플러스 y 플러스 27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xy 값을 구하는 걸 다 남겨.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마이너스 플러스 9y는 27이 되네요. 그쵸? 맞아요? 양변 샀다 9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이 되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 어려워 쉬워. 이것도 연립하는 거. 어?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잖아. 더 하는 게 뭐야? 배웠죠 뭐야? 가감법. 가감법 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7이라는 첫 번째 조건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가감법으로 더합시다. 다음에 x 날라가죠? 그럼 2y는 뭐가 되고 10이 되고 y는 뭐야? 5가 되고 x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그러면 처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답이 25였다고 55. 자 혹시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검사는 해보면 돼요. 검사. 첫 번째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5인 25에 더하면 7 돼? 안 돼? 되지? 1번 통과. 밑에 거 자리 바꾸는 얘랑 처음 수랑 차이가 얼마나? 27 나지? 그럼 맞는 거야. 답은 뭐다? 처음 수를 물어봤으니까 25가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따져보면 뭐야? 식은 요거밖에 안 썼지. 식은 얘밖에 없어요 지금. 요게 다 뭐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거는 쌤이 니들 이게 뭐냐? 해석하려고 쓰는 그냥 도구 설명해 준 거고 얘도 지우고 요게 다야 요게. 오히려 지금 풀이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화시키는 거야. 이해 안 되면 좀 더 풀어볼게.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뭐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그 뭐냐 속력 문제 나와 있죠. 거리 속력 문제. 자 유형 2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유형 2번 풀어봅시다. 유형 2번에 6번 풀어볼게요. 6번 쌤 지운 동안 펴고 싶으면 푸세요. 자 2번 이게 거리 속력 문제.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갑시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배웠죠? 맞나요? 맞아?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근데 그런 수만큼 그런 시간도 강화하니까. 자 속력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0km/h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1시간에 10km를 가는 빠르기지. 속력이 빠르기잖아. 얘 뭐야? 시간이죠? 얘 뭐야? 거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시간에 10km를 가는
거리, 속력, 아니 얘는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고속주 이거 넘어라고 하면 되는데 이해하는 걸 해석하는 걸 넓히기 위해서. 그럼 봐라. 요 추세로 간다면 2시간을 얼마나 하겠니? 20km. 20km 가겠지? 맞아? 3km, 3시간 얼마나 가겠니? 30km 가겠지? 요 20은 왜 나왔을까요? 이거 아니야? 얘는요? 10 곱하기 이거 아니야? 자, 더 해봅시다. 얘 시간이 얼마가 있어요? 얘는 40km 가겠지? 그럼 40km는 뭐야? 10 곱하기 4겠지? 여기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여기는 게 뭐예요? 속력이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너도 알아두세요. 이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뭐야? 봐봐. 속력은 원래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보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얘는 얘가 슬러시니까 얘랑 같은 겁니다. 속력은 얘잖아요. 얘는 시간이고 얘는 거리라고요. 우리는 얘가 궁금해요. 뭐에 시간 곱해서 얘 날려서 거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고 뭐야?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요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아, 1시간에 10km 가는 빠르게가 속력이네? 그럼 2시간은 얘만큼 하고 얘만큼 하네. 여러분들은 요러는 걸 도출할 수 있으면 응용력이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거리는 속력 시간이고. 요거 설명은 이건 뭐야? 저 해석하는 거야 뭐야? 그림이나 내가 직접 해보면서 가시가 된 해석 통해서 얘를 해석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요거예요. 요거. 그럼 속력은 뭐가 되겠니? 시간분의 거리인데 얘 왜 필요 없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용어에 만들면 되잖아. 속력만 남기고 시간을 없애버려. 그냥 양변을 몰라 넣어.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런 애 사라지겠지?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야.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뭐야? 식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써먹는 겁니다. 자, 6번. 어느 마라톤 트랙의 출발선에서 A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장소에서 B가 출발하여 A를 따라갔다. A는 분속 200m로 달렸고 B는 분속 400m 달렸을 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간은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여라. 풀 수 있겠어? 이런 거는 활용은 봐봐. 네 줄이잖아 지금. 네 줄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와요 정신이. 응? 갔다 오는 거 이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시화하는 거야. 자, 어떠한 트랙이 있다. 어떠한 마라톤 트랙이 있다고. 그럼 뭐야? 트랙을 그리세요.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자, 트랙을 그리세요. 이렇게 트랙 이렇게 뭐야?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트랙이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A가 출발하고 B가 출발하는데 A가 출발한 지 5분 됐을 때 그때 B가 출발한다고. 그러면 5분 뒤에는 어떻게 되겠니? A가 여기 있을 때 B가 따라가고 요 시간이 5분 차이 나는 거겠죠? 근데 A는 얼마나 가고요? A는 얼마나 가고요? 200m로 가고 분속이니까 200m per minut이네요. 얘는 어떻게 가? 400m per m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얘 둘이가 만나는 포인트가 발생하겠네요. 포인트는 뭐야?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얘를 X로 하면 되는 거네. 대충 그린 거면 대충. 이게 끝이에요. 이걸 좀 이해가 되잖아. 아, A랑 B랑 같이 출발하는데 딱 5분 됐을 때 A가 이렇게 5분 갔을 때 B가 간다. 속력 이렇게 되고 5분 차이 나오고 X 됐죠? 이해되지? 자, 이제 해보자. A가 달리는 시간은 우리가 X라고 합시다. B가 달리는 시간은 뭐로 할까요? B가 달리는 시간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이 바로 나와요. 왜요?
왜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 뭐예요? x가 달린 시간은 자 x가 봐요. A가 5분 됐을 때 B가 출발했잖아. 그럼 동시에 계속 갈 거 아니야. 가다가 만날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놈의 달린 시간 X는 뭐랑 같은 거야? Y에다가 플러스 5 한 거지. 맞니? 생각해봐. A가 30분 갔어. B는 뭐야? A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왔으니까 B는 뭐야? B는 25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A보다 5분 덜 간 거야. 그게 첫 번째 식 바로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야? 아, 그렇게 걸려서 X가 한 30분이면 Y가 25분 걸린다고 볼 수 있잖아. 어? 근데 둘이 도착한 거리는 어때? 만나잖아. 뭐가? 두 사람이 A가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랑 같아지는 거지? 그럼 뭐야? A가 간 거리는 협력 200 곱하기 X. B가 간 거리는 400 곱하기 1.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식이고 얘가 두 번째 식이고 끝난 거야. 연립하면 되잖아.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되는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활용 파트는 요 단계가 요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면 사실 요거만 있으면 돼. 풀이 과정은. 근데 여러분들 외에는 뭐야? 풀이 쌤 써주신다. 따라 써야지. 요거만 쓰고서는 절대 인들 못 푼다. 다음에 니들이 이 활용은 그게 함정이에요. 풀이가 간단해. 풀이는 간단해. 니들도 풀 수 있어. 그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 오면 나는 안 풀어줄 거예요. 이거 쉽잖아. 이거 2x는 뭐야? 4y랑 같은 거니까 대입하면 다 나오네 바로. 그지? 요 과정이 어려운 거다. 요 과정. 그래서 난 활용할 때 맨날 어떻게 하냐? 이것도 하라고 해요. 이것도 풀이 쓰라고 해요. 이것만 쓰면 절대 니가 안 됩니다. 활용은 알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 그냥 뭐 대충 그려놓으면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응? 만약에 이 그림이 아직 눈에 안 들어온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정보 다 달았어요. 정보를 다 쓰세요. 정보를. 오케이?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1번, 2번, 6번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그래서 활용은 사실은 설명할 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농도 문제 해볼까요? 농도 문제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유형 3번이네요. 유형 3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한번 해볼까? 11번. 자 봐라. 11번. 6%의 소금물 100g이랑 8%의 소금물 Xg을 섞어서 7%의 소금물 Yg을 만들었다. 맞지? 자 뭐야? 그림 그려. 소금에 담겨있는 컵 2개 그려. 여기 결과도 그리고. 그럼 뭐야? 6%의 농도가 있는 100g 그 다음에 8%가 있는 뭐냐? Xg 그럼 7%가 있는 Yg이 된 거 아니요? 그럼 뭐를 구하래?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맞아? 자 이게 그림 그렸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봐라. 처음에 식이 바로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가지 식을 뽑는 겁니다. 첫 번째 식은 바로 나와요. 뭐가요? 얘랑 얘랑 넣으면 뭐가 돼? 얘가 되는 거겠지. 첫 번째 식이 바로 나와요. 요까지는 쉬워요. 요까지는. 두 번째 이 농도 문제잖아. 농도 문제. 농도식 한번 볼까요? 농도식 단위는 %입니다. 농도는 단위가 뭘까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맞아요. 소금 곱하기 100. 100을 곱하기 때문에 단위가 %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알겠니? 근데 잘 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알아두세요. 농도 문제는 좀 특이하게 농도 문제만 거의 그래. 농도 문제 특이하게 농도 문제인데 농도를 안 써요. 사실은 농도를 안 쓰고 뭐를 쓸까? 소금의 양을 씁니다. 소금의 양을. 소금의 양식 또 알아둬야 되겠죠? 소금의 양은 뭐야? 소금의 양만 남기고 다 넘겨.
그럼 뭐가 되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농도라는 소금의 양을 쓸까요? 자, 뒤는 간단해. 6%고 8% 받아서 7%가 됐지? 그럼 여기가 10이라고 돼봐. 10%. 이게 바뀌겠지? 맞아 안 맞아? 얘가 6%가 아니고 5%가 됐어. 왜 섞었어? 얘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농도는 계속 바뀌어요. 오케이? 근데 안 바뀌는 게 뭐였어? 이 모든 과정에서 소금의 양은 안 바뀌어. 그지? 그래서 소금의 양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그걸로 식으로 잡을 거고. 소금의 양 보면 얘 소금의 양 얼마예요?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100 플러스 100분의 농도 7 8이네요. x는 100분의 7 곱하기 y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농도 문제 답이 잘 안 나온다. 이건 잘 나오거든. 식이 두 번째 식은 뭘로 간다? 소금의 양으로 엮는 거야. 소금의 양으로. 알겠니? 소금의 양으로 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이고 그림 그러니까 줄게 되게 많네. 그 다음에는 일에 대한 문제 한번 봅시다. 일에 대한 문제 풉니다. 일에 대한 문제 풀어봅시다.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4번인가요? 4번 일의 양 문제. 자, 13번 볼게요. 13번. 자, A, B 두 사람이 함께 12일 동안 작업하면 자동차 3대를 조립할 수 있다. A가 먼저 이틀 동안 작업을 하고 B가 8일 동안 작업을 해서 자동차 1대를 조립하였다. A, B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 1대씩을 조립한다면 각각 며칠이 걸리겠는가? 그러면 봐라. 만약에 A가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6일이 걸렸다고 칩시다. 예? 치자고. B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3일이 걸렸다고 칩시다. 자, 봐요. A, B 사람 다르죠? 걸린 날짜 얘는 6이고 얘는 3 다 달라요. 다 다르면 어떻게 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많이 안 그랬잖아. 2분의 3, 3분의 2와 4분의 3은 비교할 수 있어요?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똑같이 만들잖아. 그럼으로써 비교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뭐야? 당장 얘들은 비교할 수 없다고, 뭐가 더 일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뭘로 들어가야 돼요? 둘 다 똑같이 가야 돼요. 뭐? 1일에 일할 수 있는 양으로 들어간다. 일일에 일하는 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른 이유는 뭐야? 1일에 일하는 양이 다르니까. 그러면 봐봐라. A가 자동차 만드는데 6일 걸린다는 소리는 얘는 1일에 얼마나 걸린다는 소리야? 6분의 1이겠죠? 6분의 1 6개 모여야 자동차가 딱 나오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1일에 얼마나 걸리는 거야?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씩 하루에 3분의 1씩 하고 30% 해야 그 다음날 책 찾았다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메인은 뭐냐?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메인. 이거는 자주 쓰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우리가 단위라고 해요. 단위가 뭐냐면 항상 1에 대한 메인이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1이 포커스라고. 오케이? 알았니? 그래서 단위 이거를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4분의 1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냥 단위분수라고 부르거든요. 단위분수. 왜냐면 단위분수라고 부를까? 분자가 뭐기 때문에 1이라서.
그래서 단위분수라고 불러. 문제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부르거든. 그것처럼 항상 이 1의 단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뭐로 한다? 이랑 마찬가지로 A가 하루에 일하는 양을 얘를 우리가 X 잡고 B가 하루로 일하는 양을 Y로 잡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12일 동안 작업하면 하루에 이렇게 일하는데 12일 동안 일하면 뭐가 돼? 12x가 되겠지. 하루에 x만큼 일하니까 12만큼이면 12x만큼 일하겠지. 그리고 플러스 12y만큼 일을 하게 되면 얘는 뭐 되는 거야? 세대가 만들어지네요. 두 번째, A가 먼저 이틀 일했대. 하루에 x 일하니까 이틀 일하면 뭐가 돼? 2x가 되고, B가 8일 동안 일하는 건 뭐야? 하루에 y니까 8이라면 8y가 되겠네. 그때 뭐 해야 돼? 자동차가 한 대가 만들어진다. 끝. 끝났어요. 끝. 자, 그 검냐? 나만 줘. 추워요. 어? 추워요. 진짜 추워. 땀이 나는데. 됐니? 그래서 이거 풀면 끝이에요. 이거 푸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 A가 하루 일하는 양을 X로 잡는지, 왜 얘를 Y로 잡는지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네, 넘어가 봅시다. 여러 가지 활용 문제. 활용은 너무 좋아. 활용은 쌤 입장에서 너무 빨리 끝나는 단어이라서 쌤 너무 좋아. 됐냐? 유형 5번 넘어가 되니? 넘어가 되니? 자, 넘어가 봅시다. 할인율, 증가율, 감소율 뭐냐 뭐냐 그건 뭐냐 물건값이 상승하고 하락한 거 있지? 뭐 20% 더 비싸게 팔고 싸게 파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거랑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너무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합시다. 원가가 A라는 물건이 있다. 정가는 그 원가 A에서 20% 더 비싸게 받았다. 정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원가 플러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정가는? 원가 플러스 네? 뭐라고요? 100분의 120? 100분의 120? 이 끝이야? 에? 이 끝이야? X X는 어디 있어? 어? A죠 A. 모르나 보네요. 이거 바로 안 나온 거 보니까. Y 자, 봐라. 원가가 A라는 소리는 1 곱하기 A랑 똑같은 소리지. 얘는 100분의 100 곱하기 A랑 똑같은 말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실제로는 A는 뭐야? 100%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 100%에서 비싸지면 어떻게 돼? 아까 저기 지호 말한 것처럼 120이 되는 거고, 싸지면 뭐 되는 거야? 20% 싸지면 80이 되는 거지. 기준은 100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물건 가격이 100%라는 거는 증가한 것도 없고 감소한 것도 없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얘는 우리가 퍼센트로 본 거야. 퍼센트 20% 올라왔으니까 여기 맞잖아. 지호가 얘는 퍼센트로 보고 얘는 그냥 숫자로 본 거야. 숫자. 그 무슨 말이냐면 100%다 똑같은 게 우리는 1이라고 본다고요. 이해돼요? 그 봐라. 120% 올랐으면 뭐가 되는 거니? 1이다 이렇게 뭐 쓰겠지? 맞아?
그럼 이 1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1을 아까 말했잖아. 100분의 100이라고. 그래서 20% 올라갔으면 뭐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0분의 20만큼 올라간 거죠? 얘랑 같은 의미라고. 그러면 사실 어떤 느낌을 보면 돼? 아, 20%가 100분의 20이랑 같은 말이면 마치 퍼센트가 뭐랑 같다? 100분의 1이랑 같은 느낌이네. 이게 뭐가 되는 거긴 어쨌든 120% 오르면 뭐가 돼? 1 플러스 100분의 20을 쓸 수 있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어떤 원가가 A라면 거기서 20%가 증가했다면 우리는 정가를 어떻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1 플러스 0.2라고 해서 1.2A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20% 올랐다는 소리야 여기서. 아까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왜? 얘가 100분의 120이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고.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풀어보세요. 15번. 이거는 원가뿐만 아니다. 지금 15번 풀 것도 똑같이 풀 수 있어요. 15번 해보세요. 자, 15번. 수능 내가 그 밀착함수로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밀착함수는 그거 1차 반정식으로요? 원래 연립 반정식은 1차 반정식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봐라. 너네가 물어보셨으니까 내가 답변 해줄게. 니들은 연립 1차 반정식이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연립 2차 반정식이 어렵고 1차 반정식이 쉬운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은 뭐야? 연립 2차 반정식이랑 1차 반정식이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라.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중간 다리까지는 걸어갔어. 여기까지는 뛰어갔어. 요 거리는 5km라고 치자. 에? 봐. 이거 정말 심플해요. 자, 걸어간 거리를 X라고 잡고 뛰어간 거리를 Y로 잡으면 얘는 연립 반정식이야. 그지? 근데 이 Y를 이렇게 잡으면 얘는 연립 반정식이야. 똑같은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Y라는 소리는 X 플러스 Y가 5라는 의미고 이렇게 연립이 들어갈 거 아니니. 여기 만약에 Y는 5 마이너스 X라는 소리는 이미 대입을 미리 한 거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변수 2개로 두고 조건을 2개로 잡으면 연립 2차 반정식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냥 반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가끔씩은 연립이 더 유리하고 더 편한 데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15번 해봅시다. 15번의 특징은 뭐냐? 자, 수원이나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는 1,050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4%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22%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15% 증가했다고 했어. 수원이나 학교의 올해의 여학생 수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여학생 수지?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쌤은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로 잡고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로 잡을 거예요. 자, 보통은 그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 구해야 될 것을 X로 잡아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그 문제마다 항상 답은 아니라고. 구해야 될 거는 올해 여학생 수인데 나는 뭘로 잡았어 지금?
이거 잡았지? 왜? 왜 여기다 x를 안 쓸까? 그 문제에 답이 있어요. 자,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전체 남학 학생 수는 1,050명이라 했지. 맞아요? 이거 너무 좋잖아 너무. 이거는 올해로 가버리면 힘든데 작년에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로 시간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어차피 올해는 작년과 뭔가 그 퍼센트 때문에 관련된 거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x로 잡은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럼 2번 바로 갑시다. 그냥 저그 배나량으로만 식생이면 2번이요? 그 2번 그렇게 할 거예요. 변화량을 해도 되고 변한 양으로 해도 되고.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올해 남학생 수랑 올해 여학생 수를 더했더니 결과적으로 15명이 증가했죠? 중간 과정. 그럼 뭐로 구하면 되겠니? 올해 남자는 무조건 구하면 되겠지? 올해 남자는 뭐야? 작년에 남자였던 X에서 뭐를 해야 돼? 올해 증가는 줄었니? 스물스. 증가했죠? 그럼 증가 뭐를 써야 돼요? 100분의 100분의 104. 104 100 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아 배나량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5회. 얘가 뭐예요? 변한 양이야 아니면 변화량이야? 배나량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4. 4라고만 쓰셔야 됩니다. 증가량이니까. 근데 만약에 15명 증가했잖아. 그지? 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어요? 차이를 알겠어요? 15명 증가한 게 얘잖아. 그때 그 써도 돼요. 근데 아까 건우 쥐가 아까 내보고 증가한 양을 쓰면 안 돼요. 백수. 이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신이 조금 더워서 그런 거니까. 오케이. 이거는 증가한 양만 쓰고요. 올해 여단은 뭐예요? 올해 여단은 뭐예요? 마이너스 자, 플러스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쓸게요. 100분의 2% 줄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15라고 쓰면 두 번째 식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마지막이니까. 100 곱해요. 그럼 뭐가 돼? 4x 마이너스 2y는 1500이 되고 2 나눠 2 뭐야? 2x 빼기 y는 750이 되겠네요. 얘랑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요놈이랑 바로 더합시다. 3x는 진짜 1800 1800이 되고 그럼 바로 나오죠. x는 600 y는 450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되죠. 이건 뭐야? 작년이기 때문에 얘는 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죠? 그럼 뭐야 돼? 결론은 450에서 100분의 2가 줄었으니까 98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얘가 9가 되겠네. 그러면 99, 81에 8, 9, 4, 36, 44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만 식은 끝이야. 간단해. 요게 어려운 거야. 요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돼? 시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속 그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해 안 되면 써서라도 이해해보고 말하면서도 이해해보고 얘를 따라 그림 그려가면서까지 인도 이해하려고 노력이 필요해. 알겠니?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문제 푸는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활용은 많이 어려울 거야. 좀 더 해보는데 다음 시간에 아이러니 끝나고 시간 되면 조금 더 풀어볼게요. 어차피 활용 문제는 다 거기서 거 같은데도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쉬는 시간 끝나고 아이러니 합시다. 이거 근데 이거 퀴즈 1번 문제가 사실 이름이 다 양문 문제거든요.